넷플릭스 역사상 최초 3억 뷰 돌파. 오징어 게임 2억 6천만 뷰를 가볍게 뛰어넘은 K-팝 데몬 헌터스. 그 어떤 콘텐츠도 넘지 못했던 3억의 벽을 단 3개월 만에 무너뜨린 기적입니다. 그 기적은 화면을 뛰어넘어 현실이 되었습니다. K-푸드, K-뷰티, K-컬처, 관광산업 전반에 걸쳐 폭발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그 첫 번째 증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서울 남산타워가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들로 가득한 풍경. 상상해 보셨나요? 최근 서울에서 한류와 K-팝이 얼마나 거대해졌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놀라운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지난 13일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금융교육 서비스 대기업 월드시스템 빌더 임직원 3천여 명이 포상 관광을 위해 서울을 찾았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최대 규모의 단체 관광이었죠. 존 밀러, WSB 마케팅 매니저로 15년간 회사를 다니며 처음 받은 포상 여행에서 그가 목격한 것은 전 세계를 뒤흔드는 한국 열풍의 현장이었습니다. 이야기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회사에서 한국행을 발표했을 때 사무실이 난리가 났어요. 다들 캐대언 얘기를 하면서 흥분하더라고요. 평소 애니메이션에 관심도 없던 50대 부장님이 갑자기 골든 노래를 흥얼거리시더라고요. 20대 신입사원들은 이미 한국어 인사말을 외우고 있었고 정말 신기했어요. 나이, 성별, 부서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캐대언을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 정말 놀라운 건 따로 있었어요. 제 조카가 다니는 초등학교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올해 6월까지만 해도 평범한 미국 초등학교였는데 7월부터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쉬는 시간마다 골든 노래를 부르고 교실 벽이 캐대언 포스터로 도배되고 심지어 선생님들도 수업에 캐대언 멜로디를 활용한다고 하더라고요. 더 충격적인 건 아이들이 스스로 한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어두워진 앞길 속에 영원히 깨질 수 없는 이런 복잡한 가사를 완벽한 발음으로 부른다는 거죠. 미국 전역의 초등학교가 이런 상황이래요. 정말 문화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거였어요. 빌보드 핫백에서 5주 연속 1위를 기록한 골든의 위력이었습니다. BTS 이후 5년 만에 K-팝이 빌보드 두 차트를 동시에 석권한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서울에 도착했을 때 정말 눈을 의심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만화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와보니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호텔 방 창문 너머로 보이는 남산타워를 보니까 여기는 진짜 캐대언의 무대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스마트폰을 꺼내 동료들과의 단체 채팅방을 확인해보니 벌써부터 남산타워 가봤어? 찜질방 체험 언제 하지? 같은 메시지들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3,000명 전체가 캐대언의 성지순례를 시작한 거죠. 제가 가장 먼저 향한 곳은 남산타워였습니다. 캐대언에서 주인공 헌트릭스가 서울을 내려다보며 각오를 다지던 바로 그 장소죠.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면서 설렘을 감출 수 없었어요. 남산타워에 올라섰을 때 제가 본 풍경은 애니메이션 그 자체였어요. 캐대언 주인공이 바라보던 바로 그 서울 전경이 눈앞에 펼쳐졌거든요. 정말 소름이 돋더라고요. 애니메이션에서 봤던 장면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남산타워 곳곳에는 이미 캐대언을 찾아온 외국인 관광객들로 가득했습니다. 스페인에서 온 대학생들이 헌트릭스 포즈를 따라하며 셀카를 찍고 있었고 독일에서 온 가족들은 캐대언 OST를 틀어놓고 춤을 추고 있었어요. 정말 신기한 광경이었어요. 이렇게 많은 외국인들이 애니메이션 때문에 한국까지 온 거잖아요.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더라고요. 캐대언 공개 직후 스페인에서 한국행 항공편 전년 대비 146% 증가했고 독일은 122%, 이탈리아는 107%나 늘었다는 통계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국립중앙박물관이었습니다. 캐대언에서 한국의 전통문화와 현대가 만나는 공간으로 그려진 바로 그곳이죠. 박물관에 들어서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평일인데도 외국인 관광객들로 북적북적하더라고요. 캐대언에 나온 전시실을 찾아다니면서 사진 찍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실제로 캐대언 방영 후 국립중앙박물관의 외국인 방문객은 150%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애니메이션에서 한국의 전통악기와 현대음악이 조화를 이루는 장면에 등장한 전시실은 필수 코스가 되었죠.
하지만 저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찜질방 체험이었어요. 처음엔 좀 당황스러웠어요. 미국에서는 이런 문화가 없잖아요. 그런데 캐대언에서 주인공들이 찜질방에서 수건으로 양머리를 만들고 계란을 까먹는 장면을 보고 꼭 해보고 싶었거든요. 서울 대중목욕탕의 세신 서비스 신청이 약 80% 증가했고 신청자 대부분이 외국인이라는 통계가 제 경험을 증명합니다. 양머리 수건을 쓰고 계란을 까먹는데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한국 문화구나 싶었어요. 몸도 깨끗해지고 마음도 편해지고 왜 캐대언에서 이 장면을 넣었는지 이해가 됐어요. 캐대언의 성지순례는 저에게 단순한 관광을 넘어선 문화적 경험이 되었습니다. 애니메이션 속 가상의 공간이 현실의 특별한 순간들로 이어진 거죠. 캐대언이 3억 뷰를 달성할 수 있었던 이유를 이제 알겠더라고요. 이건 그냥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 전체를 보여주는 창구였어요. 문화도, 음식도, 사람들의 마음도 모두 담겨 있었으니까요. 캐대언을 보면서 가장 궁금했던 게 한국 음식이었어요. 주인공들이 김밥을 통째로 먹는 장면이 너무 인상적이었거든요. 첫날 저녁, 동료들과 함께 호텔 근처 편의점에 갔는데 정말 놀랐어요. 외국인 관광객들이 줄을 서서 김밥을 사고 있더라고요. 저희처럼 캐대언을 보고 온 사람들이었죠. 김밥을 하나 사서 캐대언 주인공처럼 통째로 한 입에 넣어봤어요. 처음엔 좀 이상했는데 씹을수록 여러 가지 맛이 조화를 이루면서 정말 맛있더라고요. 이게 바로 김밥 한 입 먹기 챌린지구나 싶었어요. 실제로 캐대언이 공개된 직후인 7월에서 8월, 편의점 전체 해외 결제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특히 김밥 매출은 200% 넘게 뛰었다고 하네요. 농심에서 캐대언과 콜라보해서 만든 라면도 먹어봤어요. 컵라면 디자인에 루미, 미라, 조이 캐릭터가 그려져 있더라고요. 맛도 좋았지만 무엇보다 애니메이션과 음식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된다는 게 신기했어요. 특히 편의점 문화는 정말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미국에서는 편의점 음식이라고 하면 그냥 배고픔을 때우는 정도인데 한국은 정말 맛있는 음식들이 가득하더라고요. 떡볶이, 어묵, 핫도그까지. 하나하나 다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특히 떡볶이는 달콤하면서도 매콤한 맛이 정말 중독적이더라고요. 왜 한국 사람들이 이걸 자주 먹는지 이해가 됐어요. 명동에 갔을 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화장품 매장마다 외국인들로 북적북적하더라고요. 저희 회사 여직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제 동료 사라가 특히 그랬는데 캐대언 주인공들처럼 예뻐지고 싶다면서 화장품 매장을 샅샅이 훑어보더라고요. 캐대언 캐릭터들의 피부가 정말 깨끗하게 그려져 있었거든요.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 사이에서 퍼스널 컬러 진단이 엄청난 인기였어요. 20살 리나라는 독일 학생은 2달 전 한국에 와서 퍼스널 컬러를 알아보고 한국식 메이크업을 받고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SNS에 올렸는데 그 영상이 화제가 됐거든요. 실제로 외국인들이 퍼스널 컬러를 받으러 한국에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해요. 퍼스널 컬러 메이크업을 받고 한국 화장품까지 구매하는 코스가 인기라더라고요. SNS에서는 한국에서 메이크업이나 헤어, 피부 관리를 받고 예뻐진 변화를 공유하는 코리아 글로우업 변신 챌린지가 유행하고 있었어요. 이런 변화는 숫자로 이어졌어요. 2024년 한국 화장품 대미 수출액이 19억 달러를 기록하며 미국 화장품 수입 시장에서 프랑스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어요. 한국 화장품이 미국 수입 시장에서 1위를 한 건 이번이 처음이었거든요. 캐대언 캐릭터들의 완벽한 외모가 단순한 애니메이션을 넘어서 실제 뷰티 트렌드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게 정말 신기했어요. 애니메이션 하나가 이렇게 큰 경제적 파급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니 정말 문화의 힘이 대단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열린 행사였어요. 회사에서 준비한 특별한 프로그램이었는데 전통 공연과 K-팝이 어우러진 정말 신기한 경험이었거든요. 한쪽에서는 사물놀이 공연이 펼쳐지고 다른 한쪽에서는 캐대언 OST인 골든과 소다팝이 울려 퍼지더라고요. 3,000명이 모두 함께 캐대언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모습은 정말 장관이었어요. 나이와 국적을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죠. 이런 게 바로 문화의 힘이구나 싶었어요. 체험 부스도 정말 다양했어요. 한복 입기, 전통차 시음, 오징어 게임에 나온 게임 체험까지. 특히 오징어 게임에서 주인공들이 했던 공기놀이와 제기차기를 직접 해볼 수 있게 해놨더라고요. 처음엔 좀 어색했는데 해보니까 정말 재밌더라고요. 간단해 보이는데 생각보다 어렵고 성공하면 정말 뿌듯하고 왜 한국 사람들이 이런 놀이를 즐겨 하는지 이해가 됐어요. 저녁에는 캐대언 OST 콘서트도 있었어요. 한국 가수들이 나와서 골든과 유어 아이돌을 라이브로 부르는데 3,000명이 모두 따라 부르더라고요. 가사를 모르는 사람도 멜로디에 맞춰 흥얼거리고 그 순간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이게 바로 K-팝의 힘이구나.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 전 세계 사람들을 하나로 만드는 힘 말이에요. 서울시 관계자가 와서 인사말을 했는데 앞으로도 이런 대규모 포상 관광을 적극 유치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WSB 3,000명의 방안만으로 약 78억 원에서 124억 원의 경제 효과가 발생했다고 하셨어요. 포상 관광객의 지출은 일반 외래 관광객보다 약 1.5배가량 높다고 하면서요. 그리고 저희가 끝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올해 하반기에는 필리핀 제약회사 500명 규모 포상 관광 등이 연이어 예정되어 있다고 했어요. 한국이 이제 진짜 글로벌 기업들의 포상 관광 1순위 목적지가 되고 있다는 걸 실감했죠. 캐대언 열풍이 만든 한국에 대한 관심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겠죠.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한국 사람들의 반응이었어요. 저희 같은 외국인들을 정말 따뜻하게 환영해 주더라고요. 길에서 만난 시민들도 영어로 인사하고 도움을 주려고 하고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캐대언 같은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창의력, 그걸 뒷받침하는 기술력, 그리고 외국인을 환대하는 따뜻한 마음까지. 이 모든 게 합쳐져서 한국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어내고 있더라고요.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회사에서 주는 포상 여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이렇게 큰 의미가 있을 줄은 몰랐어요.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하나에서 시작된 작은 관심이 실제 경험으로 이어지고 그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선순환을 목격한 거죠. 이제 한국은 저에게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세계가 배우고 싶어하는 문화의 중심지가 되었어요. K-팝, K-푸드, K-뷰티, K-컬처까지. 한국이 만들어내는 모든 것들이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캐대언 열풍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에요. 이건 한국 문화의 진짜 힘을 보여주는 현상이고 앞으로도 계속될 글로벌 흐름인 것 같아요. 저도 그 흐름의 작은 일부가 되어서 정말 기뻤어요. 한국 정말 대단한 나라예요. 캐대언을 통해 알게 된 한국의 진짜 모습은 애니메이션보다 훨씬 더 매력적이었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캐대언과 K컬처 열풍 단순한 유행일까요? 아니면 앞으로의 글로벌 흐름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월드터치였습니다.